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아무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100여 년 전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소설을 쓴 작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그의 단편 소설 변신에서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거대한 벌레로 돌변합니다. 이 사건은 그레고르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레고르가 더 이상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가 원래대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돌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를 짐으로 여기고 끝내는 수치로 받아들입니다. 가족들은 그의 존재를 배제했고 마침내 그레고르는 먹기를 거부하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실존이 본질에 의해 억압받는 구조를 문학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여기서 먼저 실존과 본질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이란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으로서의 존재를 말하죠. 반면 본질이란 사회가 한 인간에게 기대하는 역할이나 기능 혹은 존재를 규정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학생, 가장과 같은 사회적 역할들이 본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레고르의 실존은 벌레로 변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생각하고 느끼며 인간으로서의 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벌레로 변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의 본질은 상실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마저 그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이 소설은 인간을 본질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을 때 실존이 어떻게 위협받는지를 우화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족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실존 자체가 무가치하게 여겨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실존보다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선언을 통해 이러한 목적론적 인간관에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실존주의라고 하는데요. 사르트르는 인간이 어떤 목적이나 본질에 의해 미리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세계 속에 존재하게 된 이후 스스로 자신의 의미와 역할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즉 인간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 먼저이며 사회적 역할이나 의미와 같은 본질은 이후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 형성된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실존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본질 중심으로 평가하던 전통적 사고에 큰 균열을 가져왔고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이후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 인권 사상과 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를 사회적 기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실존주의는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은 성적으로, 직장인은 성과로, 가족 구성원은 경제적 기여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죠. 이는 본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선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 실적이 저조한 직장인, 경제적 기여도가 낮은 가족은 쓸모없다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죠. 하지만 실존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인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게 됩니다. 예컨대 성적을 잘 받지 못하는 아들이라도, 직장을 잃은 배우자라도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주의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실존주의는 존재가 역할보다 앞서고 관계가 결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존과 본질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특정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교사는 가르치고, 부모는 양육하며, 간호사는 돌봅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 그레고르 잠자가 겪는 소외감도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존은 본질을 상실했을 때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고 맙니다.
결국 실존과 본질은 긴장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품지만 동시에 그 존재는 사회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본질만을 중시하는 시선이 인간을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실존만을 절대화하는 시선 또한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 이상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시선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즉 존재의 존엄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두 개의 토대 위에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카프카의 변신은 이 복잡한 문제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보기 드문 작품이며 오늘날까지도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철학적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이기에 쓸모가 없어졌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 동물이기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존재의 의미를 느끼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쓸모를 잃었다고 해서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고민해 보신 다음 각자의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